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무분별한 노이즈를 걷어내고 팩트의 뼈대를 분석하는 베스트픽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오늘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반등을 일궈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 전쟁과 유가 폭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켰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임박 발언 한마디에 시장은 대반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5%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며 5,532선을 탈환했고 코스닥 역시 3%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숨통을 트이워 주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이 뜨거운 반등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데이터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V자 반등의 정석기였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80.72포인트, 무려 5.35% 급등하며 5,532.5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더 뜨거웠습니다. 무려 6.15% 폭등했죠. 수급을 보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개인들이 무려 1조 8천억 원어치를 내던지며 공포에 질려 나갈 때 외국인은 1조 원, 기관은 9,100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비차익 매수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매가 1조 원 넘게 유입되며 지수 견인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 반등의 트리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기대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자 120달러를 위협하던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보였고 이는 곧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상승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8.3% 급등하며 18만 7,900건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2.2% 폭등하며 93만 8천 원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 1, 2위가 바로 이 두 종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꼽히며 반도체 대장주로서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업종별 시세에서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가 플러스 9.44%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최근 AI 거품론이나 인플레이션 공포로 주식을 전량 처분했던 100만 주주들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16조 원 자사주 소각 공시와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라서 오른 것이 아니라 살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오른 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방산 섹터입니다. 전쟁 종식 기대감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여전히 인기 검색 종목 상위에 랭크되며 강한 수급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제노코의 28.5억 규모 공급 계약 공시처럼 실질적인 수주가 뒷받침되는 방산주는 단순 테마를 넘어 실적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테마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원전 해체 테마를 주도하며 8.34%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며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반등장의 핵심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환율이었습니다. 유가 안정과 종전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무려 26원이나 급락하며 1471.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 안정이 외국인 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준 셈입니다. 이어서 오늘 주요 공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K주입니다. 지주사 역대 최대인 5.1조 원, 무려 전체 발행 주식의 20%를 소각합니다. 지배구조 효율화를 넘어 지주사가 받아온 만성적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역사적인 행보입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미코젠이 317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전량을 소각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주식으로 변해 내 지분 가치를 갉아먹을 쥐새끼를 미리 잡아낸 격입니다. 고배당주인 아이비기명 바이오인프라 등은 배당락 이후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적 공시는 과거의 성적표지만 흑자 전환은 주가 반등의 강력한 선행 시그널이 됩니다. 그중 오상헬스케어, 원익PN이, SDN이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장비주인 원익 P&E의 턴어라운드는 해당 섹터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자의 터널을 끝낸 기업은 시장에서 멀티플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실적에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JYP엔터는 영업이익 1,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하며 엔터 산업의 피크아웃 우려를 비웃었습니다. 시스템화된 매니지먼트의 승리죠. 하지만 유라테크와 서울리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이익 급락과 적자 확대는 단순한 부진이 아닌 구조적 위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비중 축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삼성중공업 4,001억, HD 현대삼호 3,402억 규모의 수준은 2029년까지의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3.4년간의 실적 우상향 곡선에 명확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반도체 쪽은 낙수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로 향하는 테스, 위드텍, 디바이스의 장비 계약은 반도체 설비 투자, 캐펙스가 본격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바이스처럼 규모는 작아도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강소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더 가파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는 신세계 푸드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밸류업 전략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복잡한 지분 관계가 정리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 정책의 명암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무상증자로 유동성을 늘린 반면 한주 ART는 4대1 무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누적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재무적 사망 선고 직전의 응급처치입니다. 투자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스크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94억 규모 건축공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강한 매도 압력이 예상됩니다. 또한 DHX 컴퍼니처럼 이유 없는 급등락으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은 종목은 거품이 꺼질 때까지 뇌동매매를 멈춰야 합니다. 이어서 이웃나라 일본 니케이 마감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하루 만에 1519포인트, 2.88% 급등하며 54,248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알리는 진짜 반등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발 훈풍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본질은 낙폭 과대에 따른 수급 공백 메우기입니다. 현재의 급등은 펀더멘털의 비약적인 개선보다는 그동안의 투매로 인한 과매도 상태를 해소하는 가격 발견 과정의 성격이 짙습니다. 특히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7 엔선을 유지하며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 것이 지수 상단을 지지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시장의 확신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낙관론에 취할 때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는 카카쿠콤과 니콘 HD의 지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 효율화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엔게이지먼트 강화 신호입니다. 제너 아세트 매니지먼트 역시 오바라 그룹의 대주주로 등극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쌓아둔 막대한 현금과 저평가된 자산을 강제로 끌어올리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해당 종목들의 강력한 상방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반면 GMO 인터넷처럼 프라임 시장 유지 기준에 미달해 개선 기간에 진입한 종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 등 대량 물량 출회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넥스트젠과 기그웍스는 클라우드 및 AI 도입 가속화로 압도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미라이알은 PBR 1배 달성을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하는 이른바 제3 창업기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제조업 강국 일본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SBI 리싱이 주주 우대에
암호화폐 XRP를 도입한 것은 일본 금융권의 파격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은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를 넘어 금융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즈호와 SMBC 같은 메가뱅크들이 반도체 공급망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는 장비주들의 수주 장호 확보를 보증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일본 마이크로닉스와 토와 같은 특화 장비 기업들의 주가 급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덴소의 인수 제한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인수 주체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나오자 주가는 즉각 꺾였습니다. M&A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은 재무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하방 압력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오버슈팅 구간인 J-디스플레이와 선콜은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한 단기 과열 상태에 있습니다.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바닥 확인 후 추세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은 니덱과 TDK 같은 대형 전자부품주들입니다. 특히 목표 주가가 상향된 태양유전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레이팅이 매수에서 매도로 대폭 하향된 협화기린처럼 지지선이 무너진 종목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크립토 자산 관련 뉴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공습 직후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이 3%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5% 반등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지 수단으로 진지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전송이 가능하고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본질이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사이 자본의 물줄기는 교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58%대로 내려앉으며 순환매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을 보면 현재 3,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되어 묶여 있습니다. 거래소로 유입되는 공급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가격이 흔들려도 실제로 시장에 던져질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이더리움의 하방 경직성을 철벽처럼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라나입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57%나 폭락하며 처참해 보이지만 솔라나 ETF로는 오히려 14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기관들은 박앤세일이 시작됐다며 스마트머니를 집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6년 크립토 시장의 가장 강력한 우군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와 규제입니다. SEC가 사실상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최소 12건 이상의 크립토 관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특히 저스틴 선과의 합의, 그리고 트럼프 가문의 프로젝트인 WLFI에 유입된 대규모 투자는 가상자산이 이제 제도권의 핵심 로비 대상이자 실질적인 정치 자산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인 Genius Act 등의 제도적 안착은 기관들에게 가장 비싼 선물인 예측 가능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법적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린 기관 자금이 시장 하단을 떠받치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행보는 이제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심마저 줍니다. 최근 18,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량이 무려 73만 8천 개에 달합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평균 매수 단가는 현재 7만 1,000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세인 6만 9천 달러를 대입하면 약 55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매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기업의 자산 수준을 넘어 국가 자산급 국고화로 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단가보다 현재 시세가 낮다는 점, 여러분은 이 데이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기회로 보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변동성 지수인 BVIB가 96을 넘나드는 극위험 구간입니다. 단순히 싸졌다는 느낌으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크립토 자산 관련하여
기술적 체크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ADX 추세 강도는 33.7입니다. 하락 추세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RSI 50 돌파를 확인 후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돌아왔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인내는 필수입니다. 셋째,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장세는 실체가 있는 가치 저장 종목들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장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자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스트픽이었습니다.